안녕하세요. 비글본 AI 제9강 초음파 센서 사용하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PIO로 초음파 센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윈도우즈 10과 클라우드 9을 사용하고 있고요. 준비물은 비글본 AI 5V 4A 어댑터, HC-SR04 초음파 센서와 LED 저항, 그리고 브레드보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연결하는 케이블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초음파 센서, 그 중에서 HC-SR04는 위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제 VCC와 그라운드가 있고 가운데 트리거와 에코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T랑 R이 되어 있는 거는 T는 이제 트랜스미션 전송부, R은 리시버 쪽 이제 수신부라는 의미입니다. 이 트리거와 에코가 하나로 합쳐져 3핀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4핀, 보통 4핀인데 3핀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라 하면은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보통 일상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우리 자동차 뒤에 후방감지 센서 등이 초음파 센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수신부와 발신부로 나뉘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초음파가 이제 초음파를 쏘고 그게 받을 때 물체에 부딪혀서 돌아오기까지 시간을 측정하고 그 시간을 이제 나눠서 거리를 가늠합니다. 초음파는 공기 중에서 약 340m/s의 속도를 가지는데요.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면 대략적인 거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데이터 시터를 살펴보겠습니다. HC-SR04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2에서 400cm까지 논 커넥션, 그러니까 비접촉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고요. 정밀도는 3m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O 트리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디스턴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원은 보통 5V를 사용하는데요.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모델들은 3.3V도 사용 가능하며 이번 시간에는 플러스 모델인 3.3V에 호환되는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만약에 5V 모델을 사용하신다면 전원을 중간에 레벨 시프터 등을 이용해서 비글본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킹 커런트는 약 15mA의 맥스 레인지, 미니멈 레인지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나와 있고요.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에코와 트리거가 있는데요. 먼저 트리거에다가 10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하이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음파가 송신이 되고 이 소닉 버스 이제 초음파가 송신이 이렇게 되고 에코핀에서 펄스 인풋이 들어옵니다. 송신 후에 이제 로우다가 하이로 돼서 다시 이쪽에서 수신이 되면은 로우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이렇게 하이로 변한 시간을 이 점과 이 점 사이 시간을 측정하면은 이 거리를 측정한 거리를 알 수 있고 이 시간을 58로 나누면은 이제 센티미터 단위, 148로 나누면 인치 단위가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속도는 약 340m/s라고 했는데요. 58로 나뉘는 이유는 여기에서 보면은 이를 340으로 나누게 되면은 0.000294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되는데 이제 거리에 따른 속도가 되는데 왔다 갔다 반복이니까 곱하기 나눌 때 곱하기 2를 해서 나눠주면서 58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마이크로 세컨드를 58로 나눠서 센티미터로 바꾸는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결 자체는 GPIO 8번과 9번을 사용을 할 텐데요. 회로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3강에서 사용했던 LED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뒤에 나올 이제 우리가 클래스라는 걸 계속 만들고 지난 시간에 상속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헤더 파일과 CPP 파일로 분리를 해서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만들었던 클래스를 함수 제일 위에 두는 게 아니라 별도의 파일로 빼내는 그런 라이브러리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라이브러리화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LED를 같이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P8번에 자세히 보면은 여기 P8번 11번 즉 GPIO 3의 11이 쪽에 왼쪽에 있는 핀 연결되어 있고요. 이 왼쪽에 있는 핀은 트리거 핀이 되겠습니다. 조금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보면은 왼쪽 트리거 핀이고 오른쪽에 연결되어 있는 즉 여기 12번 즉 GPIO 3의 10번 그러니까 P8의 12번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에코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원은 이제 3.3V를 브레드보드에서 그대로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핀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8의 11과 12번의 GPIO 번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9을 열어주시고요. 여기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P8의 11번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보면 75번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74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클래스 라이브러리화와 상속을 받는 거를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먼저 버튼 CPP를 열어줍니다.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GPIO 클래스 클래스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라이브러리처럼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GPIO CPP를 복사 붙여넣기해서 GPIO.cpp랑 GPIO.h로 만듭니다. h는 이제 헤더 파일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헤더 파일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include는 형식이 필요한 스트링만 남기고 다 지워주겠습니다. 왜냐하면 include에서 스트링을 남긴 이유는 여기 이 형식들이 스트링인데 이건 인트나 캐릭터처럼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스트링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오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준 것입니다. 헤더 파일 선언은 if and define GPIO_h 그리고 define GPIO_h를 해줍니다. 그리고 맨 밑에다가 샵 endif endif를 해주고요. 이게 어떤 endif인지 주석을 달아주겠습니다. 얘는 만약에 라이브러리가 여러 개 중복으로 되는 경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다시 빌브에서 할 거니까 다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GPIO 쪽에 그냥 이 부분 프라이빗과 퍼블릭 이쪽만 남겨주고 그대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C++ 파일로 넘어와서 제일 위에다가 include GPIO.h를 해줍니다. 밑에는 그대로 놔두고 네임스페이스도 되어 있으니까 놔두고 클래스 쪽을 다 지워주고 함수 쪽만 남겨주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메인도 삭제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CPP 파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전에 클래스를 옮기는 거라서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버튼 말고 LED를 복사를 해서 LED 2.cpp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아까 만든 걸 할 건데요. 일단 다 지우고 처음부터 써보겠습니다. 샵 include GPIO.h로 GPIO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여기 사용에 필요한 다른 기타 라이브러리들을 쭉 불러오겠습니다. h 그리고 네임스페이스까지 해주겠습니다.
int 선언을 해주고요. 함수를 만들고 return을 걸어주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LED는 우리가 그대로 쓰던 곳에 했으니까 LED는 76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int LED 넣으면 76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GPIO에 LED는 GPIO 76으로 해줘도 됩니다. 네, 이렇게 바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것 없이 led.setDIR 이거를 out으로 출력을 해주고요. 확인을 위한 스테이터스를 확인해 주겠습니다. 만약에 스테이터스가 0이하면은 바로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총 5포문으로 한 5번 정도만 깜빡이도록 해보겠습니다. led.light value에서 1 그리고 uSleep으로 0.5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여긴 0 이라고 해주면은 5번 껐다 켰다 하는 함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LED랑 비교하면은 줄수가 확실히 줄고 보기 훨씬 편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그렇게 편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장을 한 뒤에 gplb led.cpp 그리고 gpio도 같이 컴파일을 해줍니다. 5로 led2로 해주겠습니다. 네, 컴파일이 완료되었고요. /led2 할 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LED가 깜빡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라이브러리화가 잘 되었고 가져와서 값을 보는 것도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초음파 센서의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센서가 아까 75번, 74번이었으니까 이쪽에다가 GPIO 에코핀이 74번이 되고요. GPIO 트리거 핀이 75번이 됩니다. 그리고 값을 읽어드려야 되니까 버퍼도 같이 선언해 주겠습니다. 10개 사이즈로 해주고 초기화도 같이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 라이브러리를 하나 더 추가할 텐데요. 샵 include chrono입니다. 이건 이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걸어줬습니다. 네임스페이스도 적어주고요. 시간 측정을 위해서 버퍼들은 조금 위로 올리겠습니다. 시스템 클락으로 타임 포인트 스타트점과 엔드점 그리고 타임아웃을 위한 시간 함수도 시간 변수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시간 단위는 마이크로 세컨드로 해서 마이크로라고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쪽 밑에다가 이제 에코핀 같은 경우에는 setdir을 에코는 이제 값을 받아들이는 부분이니까 in으로 해주고 트리거 핀은 setdir을 out으로 설정해 줍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스테이터스를 읽는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빠른 종료를 같이 걸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사용법을 봤었는데요. 먼저 사용법은 트리거를 하이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10 마이크로세컨드를 대기하고 다시 트리거를 로우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초음파 송신이 될 거고 에코가 하이로 될 것입니다. 에코가 하이로 되면은 스타트 타이머를 시작하고 로우가 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로우가 됐다면은 이제 타이머를 종료하고 이 타이머와 이 타이머 시작과 끝 타이머의 간격을 읽어서
그 값을 나누기 58을 하면은 거리 값으로 변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리거 핀을 하이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트리거 점 라이트 밸류에서 2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유슬립으로 10 마이크로세크만큼 기다려 주고요. 트리거를 다시 로우로 변경해 줍니다. 다음 타임아웃을 아까 위에 걸어 주었는데요. 시스템 클럭 나우라고 하면은 현재 시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임아웃을 걸어주는 이유는 만약에 뭐 썼다가 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만 기다리고 그까지 안 돌아왔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키기 위함입니다. 쏘고 나서 이제 하이가 될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while 1을 해주고 에코핀의 값을 읽어옵니다. read value 버퍼랑 사이즈는 1만 읽어오겠습니다. 만약에 버퍼 1번 값이 1이다 라고 하면은 스타트 타이머를 시작합니다. 시스템 클락의 now를 시작하고 while문을 종료합니다. 만약에 1이 아닌 상태에서 타임아웃을 이제 만들어 줄 건데요. 마이크로라고 적어주고 duration guest 마이크로 세컨즈 그리고 시스템 클락 now를 해서 타임아웃을 빼면은 이러면은 현재 시간에서 타임아웃 즉 while문을 시작하기 전 이 시간입니다. 이걸 뺐을 때 그 값을 마이크로 세컨즈로 반환받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마이크로에서 마이크로 세컨드를 쟀는데 이게 1000 곱하기 1000 즉 1초 1초가 넘었다 그러면은 하이 타임아웃 이라고 하고 엔드에 그냥 프로그램 상태에서 리턴까지 넣어서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해 주겠습니다. 무한 대기 같은 거를 막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밑에다가는 이제 로우를 시작할 거니까 로우를 시작한다는 안내를 하나 적어주고요. 밑에도 똑같이 타임아웃을 적어줍니다. 시스템 언더바 클락 now 그리고 똑같이 while 적어주고 echo read value 버퍼 2를 적어줍니다. 버퍼 0이 이번엔 로우 상태여야 되니까 0이라면 end에다가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while문 탈출을 해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타임아웃을 걸어주겠습니다. 만약에 카운트가 이쪽은 혹시나 먼 거리를 측정할 수도 있으니까 3초 정도로 조금 여유롭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우 타임아웃 이라고 적어주고요. 리턴도 같이 넣어줍니다. 이 밑에다가 이제 시간 측정을 해야 되니까요. duration guest microseconds로 이제 시간 단위를 변환을 해주고요. end에서 스타트를 빼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end 즉 로우가 된 시간에서 처음 하이가 된 시간을 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간격이 나올 거고요. 그 간격을 공식 마이크로 세컨즈니까 공식에 따라서 58로 나눠 보겠습니다. cout 랭스는 마이크로.count 나누기 58 그리고 센티미터 단위가 되죠. endl로 종료를 해줍니다.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지워주겠습니다. 이것으로 초음파 센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함수를 다 완성했습니다. LED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거를 놔둔 채로 파일을 복사해서 ultra.cpp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걸 닫아주고 LED.2는 이 위에 있는 부분을 지워주겠습니다.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지워주고 저장하고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울트라 파일이 조금 엇갈린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일단 이 부분을 다 살린 상태로 저장을 하고 이 울트라를 지우고 다시 복사해서 ultra.cpp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른 파일이 이미 있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냥 이거를 바로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음파 값을 읽어오는 거죠. 이거를 ultra.cpp로 만들어 줍니다. LED는 일단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g뿔뿔 ultra.cpp 다음 gpio.cpp도 같이 컴파일 해주고요. 오브젝트 파일로 울트라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 duration case가 아니라 duration cast 함수인데 오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스를 전부 cast로 변경을 해주고요. 다시 컴파일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컴파일이 완료되었고요. sudo ultra로 값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LED 깜빡이는 부분은 지운 채로 다시 컴파일을 해주겠습니다. 컴파일 완료가 되었고요. 이렇게 초음파 센서를 벽을 보게 둔 채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약 45cm 라고 그런 값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살짝 오차가 많이 초음파 센서가 오차가 많이 나긴 하는데 다른 벽을 보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벽을 본 채로 해보면은 12cm 정도면 이 정도 거리는 11cm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타임아웃 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제대로 한 15 조금 오차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은 이게 전원 부족인 경우에 3.3V인 경우에 이렇게 많은 현상이 발생하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5V의 레벨 시프터를 쓴다 하면은 보다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초음파 센서 초음파 센서 사용법도 그렇고 이렇게 위에 라이브러리화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9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